안녕하세요, 돈미쌤입니다. 새해 첫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영상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12월이 끝나기 전에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셨을 테고 돈도 넣어 보셨을 테고 S&P,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 매수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한 노후 대비에 있어서의 주의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2025년이 끝나기 전에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연말이라 처리할 일이 너무 많아 늦어지게 됐네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활용 시의 주의점. 첫 번째는 바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년간 1억 8천만 원을 투자하면 8억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만들 수가 있는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이렇게 만든 8억 5천만 원을 연금 인출 시기에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 15년간 나눠 받기로 결정한다면 세금을 떼고도 매년 5천만 원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평균 7%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상품에 투자가 되어 있으니 5천만 원을 출금해도 약 6천만 원 가까운 수익금이 또 쌓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월 400만 원이 넘는 돈이 무한으로 리필이 되니 상당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치로 생각한다면요. 하지만 30년 뒤에 화폐 가치는 지금과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2에서 3% 선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의 4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2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낫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달리 연금저축펀드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을 자기 스스로 인출해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연금저축펀드 자체는 연 600만 원 투입만으로 완벽한 노후 대비가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최소한의 투자만으로 상황이 많이 나빠진 공무원 연금을 든든하게 보충해주는 상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연금을 인출하는 시점, 혹은 목돈이 들어간 시점에 시장 상황이 나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안정적인 S&P나 나스닥에 투자를 하시겠지만 그 안정적인 지수들도 한 번씩 크게 출렁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만들어둔 8억 5천만 원을 내년부터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대공황급 사건이 터져서 반토막이 나게 되고 4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은 지금부터 연금저축을 하기로 하고 목돈을 잔뜩 넣어둔 시점부터 폭락이 와서 본전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내 계좌에 남은 잔액을 몇 년에 걸쳐 연금 형태로 받아야 하는데 원금 자체가 줄어들면 받을 수 있는 돈도 줄어들겠죠? 당연히 반토막이 나더라도 예적금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보여주지만 아무래도 예금이 아닌 펀드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운이 나쁘다면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걸리게 될 텐데 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금 수령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주가 성장 위주의 투자, 그러니까 S&P 나스닥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해낼 수 있는 배당 투자로 노선을 바꿔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연금저축펀드 계좌 내에서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붙지 않고 출금을 할 때도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금저축펀드가 노후 대비 측면에 나쁜 상품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정말 좋은 상품이고 그 안에서 투자할 S&P와 나스닥 역시 훌륭한 투자 상품이지만 희망적인 상황만 말씀드리며 완벽한 투자 상품인 것처럼 소개드리기보다 노후 대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무조건 절대 같은 단어들은 쓰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중도 인출 시에 페널티가 존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는 차원에서 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니 당연히 노후 대비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연금저축을 활용했다면, 그러니까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라면 이 혜택을 다시 빼앗을 필요가 있겠죠. 연금저축 해지 시의 페널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해지 시 그간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의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적용력, 그러니까 연봉 5,500만 원 미만인 교사의 경우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요. 연봉이 그 구간에 걸쳐 있다면 납입액의 16.5%를 환급받았다가 해지 시에 16.5%를 그대로 뱉어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뱉어내기 전까지는 그 돈을 어딘가에 투자해서 불릴 수도 있고 나라에서 이자를 받아가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10년차 정도가 되기 전까지 교사의 연봉이 5,500만 원을 넘어가는 일은 없다시피 하니 적용력 되는 중도 해지로 인한 세액공제 환급분을 뱉어내는 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봉이 5,500만 원을 넘은 상태에서 납입한 금액, 즉 13.2%만 환급받았던 그 금액에 대해서도 해지 시 페널티는 동일하게 16.5%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받았던 돈보다 많은 돈을 뱉어내야 하는 겁니다. 10년 차까지는 16.5%를 환급받다가 11년 차에 13.2%를 환급받고 다음 해에 해지를 하면 10년까지는 받았던 돈만 내면 되지만 11년 차에 받았던 13.2%는 3.3%를 붙여서 뱉어야 하는 거죠. 다음은 수익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S&P 나스닥 지수 추종 ETF에 투자했을 경우 매년 수익금 기준 25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한 상품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들고 가면 그 안에서 아무리 수익이 나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신 중도해지 시에는 모든 수익금에 대해 16.5%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세율로 보면 일반 계좌에서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지만 매년 250만 원의 면세 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초기에는 일반 계좌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정리하면 페널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액 환급을 받았던 대상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세금 토해내기, 그리고 수익금의 16.5%에 해당하는 세금 토해내기. 세액 환급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연차 선생님들께서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뒤쪽에 수익금의 16.5%를 뱉어내는 부분은 중도해지를 할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연금저축펀드에 투자를 시작하신 선생님들께서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일반 계좌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성과가 나오지만 중도해지를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 초기에는 차라리 일반 계좌에 투자하는 것이 나은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도해지를 고려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만 애초에 연금저축펀드는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지 시작부터 중도해지를 할 생각으로 투자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래도 중도해지 시나리오가 생길 수도 있으니 시작 전에 아니면 초기에 잘 알아두는 건 필요하겠죠? 그럼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가 상승률로 인해 실제 수령 시기에 표시되는 금액의 구매력은 현 시점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 둘째는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타이밍에 시장 상황이 나빠져서 수령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 셋째는 중도해지 시에 세액 공제분과 수익금에 대한 페널티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 마지막 부분, 중도해지를 고려하는 연금저축펀드와 일반 계좌 직접 투자, 어떤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더 유리한지에 대해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